한동안 참 뉴스에서 사라진 박지원 국정원장이 다시 뉴스를 탔습니다. 물론 뭐 본인은 이제 임기 말 곧 교체를 앞두고 마지막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 박지원 이분은 평생을 이 뉴스의 하이라이트만 받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근질근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은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더라. 그동안에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서훈 안보실장 이 사람은 이제 국정원장하다 거기 갔습니다만 정우영 또 안보실장하다 외교부 장관 갔어요. 그리고 박지원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정권 바뀌니까 박지원이도 싹 돌아섰나?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첫 번째는 현직 국정원장이 개별적으로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게 5월 5일 날 인터뷰한 게 5월 7일 날 신문에 나온 거, 7일자 신문에 나온 건데 국정원이라는 게 사실은 특히 지금은 이제 북한 외교 안보 정보를 다 핸들링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핵 포기를 김정은이가 않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사실은 박지원 씨도 늘 북한은 뭐 핵 포기 의사가 있다고 그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호도해 온 거죠. 호도해왔고 지난번 논평에서도 여기서 한번 했는데 그 서훈, 정의용 또 조윤재 주미대사 이렇게 있을 때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핵 포기한다. 그리고 그 ICBM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거 아니에요. 남북 정상회담. 트럼프와 판문점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싱가포르, 하노이 이렇게 세 번의 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그 모멘텀을 만들었던 건데 그것이 전부 사실은 거짓일 수 있다는 거를 국정원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현직 그렇죠. 국정원장이.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원래 이제 전쟁을 하거나 경쟁을 할 때는 우리 기만 전술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 여기 매복 있다, 일로 오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쪽 가면 안전하다고 해놓고 가면 매복해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을 내가 개발하겠다 하고 핵 개발한 나라는 없어요. 핵 개발 안 하겠다고 하고 다 핵 개발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이제 상식적으로 김정은이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은 사실은 외부의 침입을 받는 게 중요한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체제를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습 체제, 독재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 불만이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이 사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늘 바깥에 적이 있다 그러고 우리가 핵무력을 개발해서 바깥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국민들 보고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늘 외부의 적을 지금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요. 남한이 지금 북한에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러면은 우리 가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하자 하면 러시아나 중국은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늘 이제 그 위협을 이제 과장하면서 체제 유지를 해왔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기자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반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이 이걸 밝힌 거예요.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핵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거짓말을 한 게 반국가적인 활동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서훈,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북한한테 시간 벌어져갖고 지금 핵무기도 아주 고도화돼 버렸잖아요. ICBM뿐만 아니라 SLBM까지 지금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취임 사흘 앞둔 7일 날 SLBM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 SLBM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이제 바다 Sea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 이제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다 속에서 이제 싣고 다니면서
지금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끝에는 핵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2일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때 북한이 지금 핵 그 탄두를 소형화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지금 그걸 또 풍계리 실험장에서 네, 지금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지원 씨도 얘기를 했어요. 그 소형화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핵탄두를 소형화해야 그것을 미사일에 이제 탑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다가 이게 이제 잠수함에서 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잠수함 탐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바닷속 다니는데 저 하와이 근처 가서 쏘아버려도 되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워싱턴을 바로 타격할 수도 있게 되고 예. 심지어는 부산 앞바다 지나다 부산을 바로 타격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위협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북한이 이제 그 SLBM 발사를 했는데 지금 이때 이제 문 대통령이 막판에 뭐 안보 중요하다 막 이러더니 그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또 자기는 참석 안 했어요. 참석 안 하고 그냥 그 서훈시 시켜가지고 그 규탄한다. 뭐 안보 이 정도 냈고요. 문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은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갖고 안보 태세에 빈틈없도록 하라고 거의 헛소리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자기는 회의 주제도 안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당선인 쪽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집권 즉시 그 북한 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하고 지금 이제 당선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저 국방부의 그 정보를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에서 정보를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은 실질적인 그 억제 능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윤 당선인이 그 선거 때 얘기를 했죠. 그 선제 타격 역량을 갖추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도 더 갖추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은 이제 그렇게 가는데 박지원 실장은 정보원장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그 자기는 하여튼 불사이군이라고 했지만 그 윤석열 당선인한테도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모셔야 되는 이렇게 한 달 정도 지금 최소한 남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 핵 포기는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 포기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궤변성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핵포기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말 자체는 밥 먹으면 배부르다 뭐 그런 얘기고 원칙적인 얘기인데 불사 2군인데 자기는 지금 두 사람을 모셨다 DJ하고 문재인을 모셨는데 뭐 3군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예요. 충성을 하겠다. 한 달 남은 기껏해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그런 쪽은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박지원이 쏙 뭐 주변에 뭐 윤석열 당선인하고 아주 특별하게 또 가까웠어요. 과거에도 법사위에 오래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거기 법사위가 바로 이 검찰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때도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또 대검 뭐 이런 국감이라든가 그래갖고 아주 가까운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원장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참말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분의 이제 그 논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불사이군 뭐 세 사람을 뭐 모신다 충성한다 이게 자세히 듣고 보면요. 굉장히 틀린 논리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어떤 특정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핵 포기 안 할 거라는 걸 알면서 만약에 핵 포기를 하는 이라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핵 포기할 거라고 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침묵했다면 그것도 이제 국정원장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에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정원장은 국가 국민한테 충성하는 거죠. 자리. 그래서 이 사람 인식이 상당히 이제 전근대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서훈이나 정의용 이런 사람들도 이 박지원의 얘기처럼
김정은이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랬는데 김정은 만나고 와서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김정은이가 핵 포기한다더라. 그래갖고 이제 싱가포르 회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엄청나게 또 거기에 업됐고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아주 싹쓸이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정치적 이득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계산하에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박지원 인터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된 게 싱가포르 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는 행동 대 행동. 그러니까 이쪽에서 뭘 하나 해주면은 북한이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뭐 이렇게 행동 대 행동으로 해야 하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패키지 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 북한이 말하자면은 계속 핵 개발을 해왔고 또 최근에 이제 모라토리엄까지 파기된 거 아니냐. 그 책임이 미국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북한이 사실은 이제 북한은 그 영변 핵만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니까 북한에 대한 모든 국제 제재 지금 이제 심지어는 러시아조차도 훨씬 더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러시아조차도 사실은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은 이 번영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 미국 주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이루어져요. 미국과 서방이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잖아요. 중국과 베트남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번영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제재가 계속되는 한 사실은 그 번영을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때 당시에 김정은은 핵은 가져야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북한 입장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이 남한으로만부터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하고도 관계돼 있고 중국 인민들이 잘 살고 중국의 물건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 또 북한이 그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은 무조건 가지고 어느 쪽으로든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겠다 하고 영변핵만 포기하는데 미국의 제재를 한꺼번에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보니까 여기 다른 데도 핵이 있고 뭐 원심 분리기로 만드는 핵도 있고 이런데 왜 숨겨놓고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찰을 빚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계속 그 북한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거는 좀 포기하고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가져가더라도 경제 체제는 빨리 자본주의화 하는 게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그 신뢰가 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는 공산주의, 뭐 러시아도 지금 전체주의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게 경제 체제는 상당히 거의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나 비슷하죠. 가져왔죠, 사실. 그래서 북한도 제가 볼 때 이거 가져오지 않으면 북한 체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의 인민들이 항상 그 고립된 체제로만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중국으로도 넘어가고. 이제 알 만큼 다 알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북한한테 그 핵과 미사일 개발만으로는 체제 유지를 못한다. 그걸 빨리 단계적으로 좀 풀어가더라도 경제 쪽으로 좀 인민이 묵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좋은 어드바이스인데 그래서 요즘 보면은 김정은하고 김여정이 막 문재인 대통령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엉터리 어드바이스 해줘가지고 속았다 그런지도 몰라요, 사실은. 약속은 잔뜩 했잖아요.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회담하면서 이것저것 또 약속 많이 해주고 메모리 카드까지 넘겨주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실천이 안 되니까 그렇게 욕을 해야 된 것 아닙니까? 약속 지키라고. 어쨌든 또 그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진짜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언론에 막 직접 나와서 이런 얘기도 다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김정은 어디 있냐부터 묻는다. 그럼 김정은의 그런 것이기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역량이 있고 뭐 이런 것을 국정원장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제 아침에 찾는다는 게 위치 파악 아니에요. 위치 파악이 다 되고 있다. 그 얘기 있다 알면은 군사적 타격도 가능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겁을 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 기밀이고 정보 기밀인데
국정원장이 와갖고 자기들 하는 일 다 뭐 해킹 그거 몇 건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제 그런다니까. 생각에는 이제 뭐 이런 얘기 양쪽에 이제 저 북한에 대해서 좀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 당선인한테도 뭐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당신 좀 잘 봐라 하고 당신한테 충성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취지이죠, 이제. 후자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계속 해도 다른 사람 그 무슨 거론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다 또 김정일부터 이 김정은의 아버지 때부터 가서 술도 같이 마시고 그건 뭐 사실이죠. 한 거 아니냐. 노래도 부르고. 김정은이도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해.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는 게 어때? 뭐 이런 뜻이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은 전자보다는 나라 걱정보다는 자기 보신, 자리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인터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